오늘 이 시간에는 매일 정치가들 사주를 많이 올렸었죠. 근데 이제 정치가들은 이렇게 사주를 평가를 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행복하지는 못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정치가들은 사실은 국민을 이해하겠다고 하지만은 때가 많이 묻었고 또 패거리에 그 이익 집단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. 물론 뜻이 거룩해서 국가 민족을 이해하겠다는 그런 대의명분도 좋고 그럴 마음도 있겠지만은 권력의 집착과 또 명예의 집착 이것으로 좀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민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또 스포츠로서 국위선양을 해주고 하는 금메달을 딴 그 선수들을 이렇게 좀 기분 좋게 한번 다 알고는 있지만은 사주로는 어떨 것인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출가성은 산속에만 산다. 물론 산속에서 도 닦기는 산속이 최고로 좋습니다. 그럼 도를 닦고 공부를 해서는 세상에 펼쳐야 되겠지요. 또 아는 것을 여러 가지로 펼치는 방법이 교나 참선이나 깨달음 사이에 하는 것도 좋은데 또 이런 명리의 사주가 요새 굉장히 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명리로 새로운 그 스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하고자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그 명리 사주 이런 그 문화에 대해서 제가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봐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. 그럼 우선 김재덕 선수를 한번 볼까요? 이번에 금메달을 땄는데 이 사주를 보면은 3월달에 신금일주입니다. 그 3월달에 신금일주는 신금의 특성은 물로 씻어줘야 되죠. 물로 씻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야 그 신금의 특색이 살아납니다. 그러면 신금은 뭐가 제일 싫어하느냐? 토로서 금을 묻히게 해주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. 근데 이 사주는 토로서 지금 신금이 묻혀있는 형상입니다. 그리고 여기 유질 합돼 있고 또 특히 무토의 세력이 그 금을 땅속에 광석으로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. 광석이 세상에 빛을 봐야 되는데 그것은 제일 싫어하는 무토가 떴기 때문에 이 사주는 가장 큰 병통이 무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병이 있으면 제거를 해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무토는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느냐? 간목의 죄를 제일 두려워합니다. 그래서 이건 목극토에서 무토를 제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병이 있는데 약이 있어서 치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금은 가장 뭐가 중요해요? 씻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실을 모르기 때문에 씻어줬는지 안 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이 사주가 고급지려면은 그 임수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. 임수는 두 가지. 3월달에 신금은 임수와 간목이 있어라. 그러면 최상급의 고급으로 얘기합니다. 그 최상급의 고급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물론 스포츠나 또 탤런트나 이렇게 유명인이 되지만은 학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임수 간목은 학문을 할 수 있는 사주로. 그러니까 답답한 것을 간목이 제거해주고 임수를 씻어주면은 틀림없이 큰 학자가 될 수 있다. 학자가 돼서 국가를 이익되게 할 수 있는 학문을 가질 수가 있다. 이렇게 사주 풀이는 나오거든요. 나오는데 실을 모르니까 임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런데 만약에 임수가 없고 이렇게 심각할 때는 간목이 있고 화가 있을 경우에 화가 적당히 있을 때 임수만큼 고급으로는 아니라도 상당히 고급지게 사주를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임수가 아니고 또 여기나 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왜 화가 있어야 되느냐? 초년에 이 운을 보면 초년에 사오미 화운입니다. 그러니까 화운에 지금 일찍 공명이 나타났거든요. 사대운 끝에 경대운이 시작에 이 공명이 나타나. 공명이라는 것은 좀 실속은 없어도 명예와 화려한 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공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사오미 이 남방 화운이라고 하거든요. 경금이 천간에 있어도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보고 화의 세력의 흐름으로 갑니다. 다만 경금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좀 한계성이 있다. 또 금년이 신축년이기 때문에 좀 한계성이 있다. 그러나 이 사주 흐름이 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인이 될 수가 있다.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
무토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화환이 들어왔다는 것은 신금이 세공이 돼 있다. 적당히 세공이 돼 있다. 그러니까 세공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또 금이 단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 초년에 공명이 있다. 그래서 38세 전까지는 상당히 큰 공명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. 특히 금년은 신축년이라 연이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내년부터 다시 또 운이 들어오거든요. 그러면 내년 이민, 계묘, 갑진, 을사, 병호 앞으로도 이 사주는 다음 올림픽에도 금메달을 또 따지 않을까. 그래서 맥관왕이 되지 않을까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토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침착하고 뚝심이 좋습니다. 배짱이 있고. 그래서 이 사주는 앞으로 38세 전까지 굉장히 큰 공명이 있고 영화도 있고 또 인수를 파괴한 것이 간목이 이게 재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38세부터 뭐든지 길이 있으면은 좀 흉이 있다고 봤어요. 흉이라고보다도 침체되는 시간. 그러니까 내가 과거만 못하느니 38세부터 그러니까 약 40세부터 20년간은 공부를 하든지 지도자 수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내가 학문을 닦는다든지 임수 개수가 신금 시사주니까 공부한다든지 또 이렇게 후학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지도하는 지도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이외에도 평생 사주가 간목이 중심이 됐고 또 화가 중심이 됐다면 항상 평생 우리가 서민과 다르게 경제적이나 명예 있는 한평생을 끝까지 잘 살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58세, 70대까지도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잘 지내는 사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안산 선수를 또 해볼까요? 그러면 이 사주도 똑같이 신금일주예요. 신유일주. 참 묘하게 금년이 신유일주들이 대박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이 또 양궁에다가 출세. 그리고 이 양궁이라는 것은 정말 세밀한 이렇게 아이디어나 생각이나 이렇게 전개되어 있어야 되거든 생각이요. 그래서 신금의 그런 부분에서 양궁에 상당히 맞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아까 김재덕 선수는 아주 신강, 인수가 많은 신강왕한 사주거든요. 근데 안산 선수는 신약사주입니다. 저기는 3월달에 태어났으니까 토생금 해줬는데 1월달에 태어났고 사화가 있기 때문에 신금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아주 신약은 아닙니다. 그래서 천간에 신약한데 그걸 보완해주는 경금이 이 인목을 견제를 해주고 있고 또 약한 것을 유금이 받쳐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은근히 암합되어 있거든요. 사이축이. 그래서 뭐 바로 붙어 있으면 상당히 강력한 합이 되어 있지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암합되어 있다, 멀리 합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도 마찬가지. 가장 좋은 것은 씻어주면서도 약하지 않으면 최고로 치거든요. 근데 실을 이 사주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까지만 해도 공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주 자체는 돼 있다. 약하지 않고 또 금체가 씻어줄 수가 있다. 그런데 약하면 대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보완을 받아야 되겠죠.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겠죠. 그래서 초년에 대체적으로 인수나 천간에 화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리고 또 초년운이 약할 때는 예체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인수가 있고 병경화가 있다든지 또 저사처럼 뭐 이게 간목이 떠 있다든지 병경 관살이 떠 있다면 초년부터 아주 이렇게 정상적인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승부를 보는데요. 신약한데 초년에 신약원으로 또 갔어요. 목이 많아서 목이 주체된 1월달에 신금이 태어났는데 또 목운으로 왔어요.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사람들처럼 뭐 순서를 봐서 공부해서 고등학교, 대학을 가서 뭐 이렇게 전문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경제적이나 또 부모 환경이나 이런 것이 어려웠다. 그래서 또 이렇게 학교 다니는 데서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었다. 그렇기 때문에 초년운부터 특히 임수까지 12세에서 5년을 더하면 17세까지 상당히 어려운 삶과 힘든 고통의 나날을 지냈을지 않았을까. 이 사주는 심각하기 때문에 또 일찍 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게 또 뭐 투지가 있었는데 이 사주는 굉장히 힘들게 대체적으로 18세까지 지냈다.
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비로소 이게 진이 토잖아요. 진토가 되니까 유금, 유진이 합했고 또 신금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 그 전에는 인수로 시쳐졌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었다. 그리고 금년에는 신축년인데 신약한데 사유축 금국이 됐어요. 사유축. 그러니까 신약사주가 힘이 세졌어요. 그리고 진토가 생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자기 소신이나 자기의 그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고로 발전한 그런 운으로 진토에 들어왔습니다. 그러니까 유금 또 사유축 금국 해서 최고의 운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금메달을 딴 거거든요. 땄고 또 이 개사운 4대운까지는 그냥 상당히 괜찮은 선수로 유지하지 않을까. 그러나 금년 말고 내년부터는 이민년이 들어오고 개묘년이 들어오거든요. 그 이민 개묘는 신약한데 다시 모군으로 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개수가 들어. 그러니까 다음 올림픽은 미리 초쳐서 그러는데 생각보다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. 그러나 앞으로 하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명도 있고 또 지도자로서 이게 화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많이 있다. 그러면 대부분 결혼해서 잘 살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. 그래서 50 넘어서 또 더 행복한 삶이 오지 않을까. 그래서 이 중년에 30대, 40대가 이렇게 내가 책임이 많은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주가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. 그러나 금년은 최고의 운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유축에다 진토가 생기고 또 신약한데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사주가 40 전까지 굉장히 선수로서 유명해지고 날리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그 기분 좋은 금메달을 딴 우리 한국 선수들한테 박수를 치면서 그 사주 명리에 대해서 이런 사주는 공부해볼 만하고 또 참고해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주의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선물하십시오.